네, 지난달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가 친박계 반발로 자진 사퇴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대표 경선의 첫 스타트를 끄는 김용태 의원 직접 모셔서 출마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들 눈치 작전만 벌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출마의 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안팎에는 혁신의 요구가 고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당 외부에서는 지금 총선 패배하고 새누리당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새누리당 마음대로 혁신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 혁신의 요구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무거운 지금 짓눌림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당 안팎의 혁신의 요구를 이끌어내서 새누리당을 완전히 이 환골 탈퇴시키는 일에 제가 앞장서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무거운 짓눌림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선거 패배를 했으면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 과감한 개혁 조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그 특정 패권주의에 의해서 지금 이 혁신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누구를 단죄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으면 그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패배를 당하지 않도록 무언가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는 것. 이거는 우리 국민과 당원에 대해서 도리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이 짓눌린 분위기를 일거에 깨나가는 이런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그것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정 패권주의가 혁신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혁신이 활동에 대해서도 이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혁신비대위가 일부 지지부진하다고 하면서 비판받았다가 이 탈당했던 7명의 의원들을 일괄 복당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과감한 조치들이 새누리당을 혁신의 길로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것을 반대하는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이 새누리당의 모든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의 소동에 불과한데요. 예. 이런 소동들이 새누리당 모든 것을 이 짓누르는 이런 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고 용기 있게 걷어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부 특정 패권 세력이 새누리당의 정당한 의사결정, 새누리당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그 말씀하신 강경파 의원들, 근데 이분들이 요즘에는 또 비박의 언론 플레이에 오히려 뭐 우리가 당하고 있다, 비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권정동 사무총장을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지금 뭐 또다시 이미 비대위에서 결정 내린 전당대회 기초적인 룰,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분리 선출하겠다는 것을 자기들 정파적 이익에 맞도록 고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새누리당은 공당이 아니라 특정 계파의 사적 이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당이라고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새누리당의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이자 반드시 혁신을 해내야 할 대상입니다. 예. 지금 전대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금 친박에서는 비대위에서 논의 중인 전대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혁신 비대위가 어떤 데지요? 지금 새누리당 이 존망을 걸머쥔 가장 중요한 합법적 권력기구입니다. 이 합법적 권력기구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특정 계파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것을 뒤집으려고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겁니다. 지난번 총선 막장 공천이 바로 그거의 전형이었는데요. 이 당이 정한 질서와 절차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특정 계파의 이익에 의해서 밀어붙여서 지난 총선을 역사적인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전당대회 앞두고 일부 강경 세력이 본인들 이익을 앞세워서 혁신 비대가 내린 합법적 권력기구가 내린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모바일 투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친박에서는 이 모바일 투표도 비박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제가 아는 바 지금 모바일 투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다는 이런 이 전당대 기본 골격을 함부로 바꾸는 거에는 반대하지만 모바일 투표나 뭐 다른 이 전당대의 이 디테일한 룰들에 대해서는 혁신 비대위가 정하는 대로 다 따를 예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전당대 출마를 선언한 플레이어고 플레이어는 심판에게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대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전대를 논의한다면서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혹시 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이 춘박이 주장하는 쪽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전혀 예, 없다고 저는 뭐 보세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 비대위가 지금 당에 존망이 달린 전당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이미 정한 룰을 저는 국민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쉽사리 뒤집거나 자기 부정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요, 또, 전대 출마 선언하면서 대선 후보 조기 경선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또 유승민 의원을 언급하신 게 지금 또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예. 당대표 유승민 후보도 우리 새누리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미 복당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유승민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뭐 허망하게 패배한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지사도 지난 총선에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 당에 매우 중요한 대선 후보군의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정말 다시 대선 후보로 다시금 부상할 수 있도록 당이 잘 이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께서 새누리당 후보로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예. 저는 우리 이 금방 언급한 이런 분들과 당당하게 겨룬 다음에 우리도 내년 대선에서 정말 새누리당이 한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조기 경선을 통해서 바람도 일으키고 검증도 해보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예. 당대표 출마 결심하고 유승민 의원 만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제가 출마하지 유승민 의원 않겠다. 예. 예. 당대표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혹시 예, 뭐 대권 본인께서는 네. 지금 이제 입당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뭐 그런 생각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 대선을 앞두고 정말 소중한 자원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도 좀 유승민 의원에게 전하셨습니까? 이거는 뭐 전 예. 당연히 유승민 의원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 당 안팎에서 유승민 의원은 누가 뭐래도 우리 새누리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본인은 뿐만 거기에 아니라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린 얘기하셨습니까? 대로 예. 김문수 전 지사나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까지도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분들을 예. 폄하하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 당이 제달 깎는 겁니다. 저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예. 우리가 내년에 조기 경선 레이스를 벌여서 무언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에게도 내년 대선에서 마지막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유승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말씀 안 하셨습니까? 대선이나 대권이나. 예. 예, 그런 말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지 예. 않으셨습니까? 아직은? 예. 그렇군요.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예. 당연히 이 대권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에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최경환 의원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고가 좀 길어지면서 여차하면 당권 아니라 대권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당에서 나오고 있죠? 저는 최경환 의원께서 만약에 당권 도전에 나서신다면, 정정당당하게 당원과 국민한테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이 진박 마케팅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박 마케팅이 왜 일어났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거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보좌진 급여 문제로 정치권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예. 새누리당에서도 이군현 의원이 지금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는데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된 바에야 우리 국회 사무처에서 일관된 기준, 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쭉 한번 점검해 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이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니까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굳이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 사무처도 이런 거는 정확한 기준과 동일한 이 잣대를 들이대서 한번 쭉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세월호의 철근 문제, 무려 410톤이나 실려 있었던 의혹 제기 이후에, 지금 김 의원께서 이게 사실은 파국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일부 언론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필요한 의혹들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옳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미 일부 언론에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관계 당국에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걸 말끔히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원내 지도부가 야당하고 잘 협상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